안녕하세요. 박손투입니다. 오늘은 그 아마추어 시합은 언제 나가야 되냐 요 주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사실 저희 관원들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은 좀 할만하다 뭐 이런 관원들한테는 제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추천을 할 때도 있습니다.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저는 바로 나가서 해볼래요 이거보다는 이거 제가 운동 경력이 뭐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과연 될까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훨씬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지금 여기 수원 와서도 체육관 아직 한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. 한 7개월, 8개월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초기에 지금 배우시던 분들도 한 뭐 6개월 정도 이 정도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뭐 똑같은 질문 계속 하고 계세요. 이게 내가 과연 아마추어 시합은 언제 나가야 되냐? 자,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저는 거의 두 가지 정도로 갈립니다. 첫째로 내가 프로나 아니면은 나는 이쪽 길로 나가서 먹고 살고 싶다라고 뭐 지도자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.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하면 시합을 좀 빨리 해보라고 해요. 그 빨리라는 것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요 정도 사이 기간에 어떤 종류의 시합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시합은 어떤 식으로든 뭐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내 실력은 어쨌든 굉장히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시합이라는 게 내가 잘하는 걸로 이기고요. 내가 못하는 걸로 지게 됩니다. 대부분의 시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. 그러니까 시합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. 특히 그 아마추어 시합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내 점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수능처럼 뭐 언어, 뭐 수학, 이게 뭐 사탐, 바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시합에서 나오는 걸 쭉 겪어보면은 거기에 따른 나의 실력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일반인의 경우를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운동 경력 한 1년 정도 이 정도 됐으면은 일단 일반적인 거는 다 아시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시합을 그냥 잘하시는 스타일들은 이기시고 그냥 자기가 이 시합에서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하시는 분들은 또 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요게 어떻게 사실 결정되는지 이거는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. 자기가 약간 뭐 소심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뭐 MMA나 뭐 킥복싱이나 이런 시합 나가서 자기 실력 막 200%로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가끔가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시합을 훨씬 잘하는 스타일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체육관에서 되게 세게 하는 편도 아니고, 뭐 그냥 약간 뭐 상대가 좀 잘한다 싶으면 탭도 바로 치고, 막 이기려고 뭐 버둥거리지도 않고 뭐 그런 스타일들이 편입니다. 근데 시합에서는 제가 어차피 이제 뒷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? 이게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 관원이 다칠까봐 뭐 아니면은 관원을 최대한 보호하고 뭐 그러려고 제가 뭐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. 그리고 뭐 다른 체육관 관원들을 만나서도 이 약간 제 체면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막 전력으로 막 추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요. 예. 그리고 뭐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는 걸 이제 와서는 뭐 좋아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. 제 몸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살 하게 됩니다.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시합을 되게 잘한다고 좀 주변 형님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관원들을 아마추어 시합은 뭐 굉장히 많이 내보내 봤는데 체육관에서 막 잘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시합 가서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체육관에서는 그냥 그런 뭐 친구들인데 신기하게 시합 가서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. 자기가 특히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하고 그런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. 근데 진짜로 시합을 가면은 비슷한 체급에 다들 죽으라고 하죠. 그러다 보면은 그 기세에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실제로 자기가 어느 정도 중량급이고 자기가 좀 힘이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게 체육관에서만 먹히고 다른 사람들도 힘이 세고 그러면은 자기 기술이 하나도 안 먹히고 자기 힘이 하나도 안 먹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. 시합보다 이 체육관에서 되게 살살살살 자기 기술 연습하고 받아주면서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
자기가 본 실력으로 하니까 채권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되게 야수성 있게 하는 뭐 그런 친구들도 봤습니다. 그거는 참 신기하더라고요. 아마추어 시합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은 긴장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. 애초에 아마추어 시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. 아마추어 시합이라는 게 특히 MMA나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서 오래 했던 분들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. 아니면은 진짜 뭐 천재들도 있고요. 제가 아마추어 뭐 심판도 오래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하루에 뭐 몇십 경기 뭐 거의 막 7, 80경기 뭐 이렇게 돌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막 기억 남는 선수들이 한 3명 정도 뭐 딱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선수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바디샷 같은 걸로 되게 가볍게 쳐서 이기더라고요. 그 전에 그 선수가 얼굴을 감격당하고 그랬는데 당황하고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맞았네? 나도 때려야지. 약간 진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선수 이기고 나서 거기 관장님한테도 바로 가가지고 저 친구 되게 크게 될 친구다.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.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수가 권원일 선수였어요. 예. 나중에 보니까 뭐 바로 프로도 진출하고 이 월클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은 이 되는 친구들은 떡잎부터 다르다.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들도 이 시합을 아마추어 시합을 하는 거 보고 일단 소리부터 다릅니다. 이게 때리고 막 움직이고 체력적인 거나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다른 종목에서 굉장히 오래 하던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. 다 프로로 전향했고요. 프로로 전향하고 나서도 뭐 잘 하고 있고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만큼 아마추어 시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누가 그 시합에 나올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전혀 없고 사실 어디 체육관 소속 요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뭐 우리나라 뭐 유명 격투기 체육관이고 뭐고 거기 소속으로 나온다고 거기 관장님처럼 뭐 하는 경우는 뭐 전혀 일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로 따라서 뭐 맞춰서 준비한다 이런 것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을 세울 수도 없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잘하는 것끼리 부딪혀서 센 놈이 이기는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느 정도 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아마추어 시합을 하는 그 룰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있어야 됩니다. 뭐 헤드기어를 끼든지 어디는 빵글러브 끼는 데도 있고 어디는 복싱글러브 착용하고 있고 뭐 요런 데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활용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. 가령 뭐 MMA랍시고 아마추어 레벨인데 저는 오픈핑거 그 프로용 착용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. 그거 착용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실제로 시합하는 그 글러브에 대한 적응력이 너무 떨어지고요. 그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뭐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기술을 늘리는데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오픈핑거를 끼고 막 스파링하고 그러면은 그게 타격 조절이 거의 안 되거든요. 내가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.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엄청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시합할 그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합을 어떻게 대비하냐 요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헤드기어도 어느 종류의 헤드기어를 착용하는지 이게 T자로 열려있는 것도 있고요. 앞에 이렇게 포보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은 대회사에서 자기 헤드기어를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미리 좀 승인을 받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시합 거기에 따른 내가 어떻게 호흡이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좀 익숙해지시면은 시합을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체력이라는 게 자기가 긴장을 하고 자기가 이 KO를 시키겠다 뭐 이런 마음을 막 하다 보면은 체력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헤드기어를 끼고 그러면은 KO라는 게 거의 안 나요. 그래서 뭐 요즘에 시합마다 다르긴 한데 뭐 1분 하는 데도 있고요. 뭐 2분 하는 데도 있고 뭐 2분 3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1라운드만 막 지나도 체력이 다 앵꼬가 나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체력 준비 요거를 많이 해보시고요. 스파링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격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가벼운 강도로 길게 하는 거를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아마추어 시합을 할 때 조언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일단 룰 파악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. 그 아마추어 시합을 그 심판을 보면은
이거 사실 지도자분 잘못이기도 한데 룰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이게 반칙으로 돼 있는 뭐 하체 관절기나 뭐 이런 거를 막 쓴다든지 뭐 스탬핑이나 사커킥 이런 거를 막 시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슬램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거,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시합에서 좀 수월하게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룰비팅 때 하기도 하는데 스탑이 빠릅니다. 아마추어라 어쩔 수 없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합을 좀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어느 정도 약간 보여주기성 공격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 깔아놓고 실질적으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만 이 해머 파운딩 이런 걸로 막 5대 6대 연속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때린다든지 그런 모션을 보여주면은 이 스탑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. 그런 식으로 어떻게 내가 시합에서 이길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시합 때 관장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. 처음에 올라가시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게 싸움인지 뭐 시합인지 하면서 막 정줄을 막 놔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한 8, 90%가 그러실 거예요. 근데 내가 준비한 딱 전략 어차피 상대에 맞춘 전략은 세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뭐 할지 저걸로 할지 뭐 타격이면 타격 뭐 태클이면 태클 이런 걸 딱 정해놓고 그걸로 딱 집중을 하고요. 그리고 관장님이 그때 맞춰서 오더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. 거기에 듣고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안 되는 데서 막 힘을 팍팍 써봐야 1라운드 지나고 2라운드 지나면은 막 힘없어서 걷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합을 끌고 나가시는 것이 이 승리를 하는데 좀 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좀 아마추어 시합 이야기를 해봤고요. 네, 아마추어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시합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